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입문용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입문용 카메라라는 건 따로 없어요. 사실 카메라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줄수록 최신형일수록 좋은 게 당연합니다.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당장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이런 거를 냅다 질러 가지고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직 뭘 좋아하는지, 뭘 찍을지, 뭐 영상을 찍을지, 뭐 사진을 찍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질러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거, 각 브랜드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만은 렌즈 세트로 해가지고 내가 사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가장 저렴한 거를 한번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위해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가격 레인지 안에 있는 풀프레임 바디 그리고 표준 줌 렌즈를 조합한 그 세트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저렴한 입문용 크롭 바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브랜드마다 하나씩 꼽아봤는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EOS R550에 1845 렌즈를 붙인 거고 요게 약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 알파 6400 그리고 PZ1650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에 Z502 1650 렌즈 요게 이제 한 145만 원 정도 해요. 그 다음에 후지필름 XM5 XC 1545 요 렌즈를 붙여가지고 한 13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 카메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EOS R50 같은 경우에 이 모든 리스트 중에서 가장 입문스러운 그런 바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23년에 나온 비교적 최신 모델이고 2400만 화소의 크롭 센서 그리고 캐논의 듀얼 픽셀 AF가 들어갑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AF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한 완전 초보자를 위한 자동 촬영 기능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배터리 포함해가지고 375g이라서 아주 가볍고요. 단점은 역시 렌즈인데요. 1845 번들은 환산시 약 29에서 72mm라서 약간 광각이 부족하고 F가 4.5에서 6.3으로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도 100만 원 정도의 바디와 렌즈를 모두 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카메라를 처음 사는데 AF 때문에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제 최고로 추천하는 바디가 아닐까, 그런 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사진에 재미가 붙으면은 렌즈를 교환을 하면은 되니까 렌즈 역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소니 알파 6400의 1650 요 세트인데, 이 카메라를 보면은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2019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오래된 그런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새 제품으로 팔리고 있고 아직도 입문기로 추천할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AF 성능하고 E마운트, 소니 E마운트죠. 출시 당시에 알파9 계열의 리얼타임 트래킹 AF를 내려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DP 리뷰 같은 데서도 AF 정확도 추적 능력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던 그런 바디입니다. 1650 번들 같은 경우에 환산시 2475라는 화각도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그런 렌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세월의 흔적은 분명해요. 손떨방도 없고 메뉴라든지 조작성 역시 요즘 소니들에 비교해서 보자면은 불편하고 배터리도 FW50 이게 옛날 배터리라 가지고 이게 빨리 조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K 영상에서 롤링 셔터가 꽤 보인다. 그래도 뭐 시그마라든지 탐론, 뭐 소니 등의 이제 크롭바디 렌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렌즈를 이제 교환해 가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입문용 바디로서 가격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니콘의 Z502 그리고 1650 요 렌즈 세트 같은 경우에 145만 원이라서 가장 비싼 축에 들지만은 그만큼 가장 최신 바디고 바디의 완성도도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제대로 된 입문용 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24년에 발표된 모델이고 2000메가픽셀 크롭바디 센스를 가지고 있고 엑스피드 7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조작성인데 이제 앞뒤로 커맨드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그립도 제대로 잡히고 니콘 풀프레임 Z 시리즈와 비슷한 조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F도 3D 트래킹과 9종의 피사체를 인식을 하고 실제 리뷰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650 렌즈는 환산해가지고 247호 화각이라서 화각도 좋고 렌즈 자체에 손뜰방도 들어있습니다. 렌즈가 접히는 구조라 가지고 휴대성도 상당히 좋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 바디 손뜰방이 없고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2100만 화소라는 2000만 화소대라는 이 해상도가 조금 낮다. 그 정도가 있습니다. 즉 싸게 사는 카메라라기보다는 한 150만 원까지 쓸 수가 있고 카메라다운 그런 조작성까지 함께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니콘 이 Z502 역시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지필름 X-M5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본 요 다른 카메라들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카메라예요. 2024년 말에 나온 거라 가지고 상당히 최신 카메라고 2600만 화소 X-트랜스 시모스 4 센스와 최신의 X 프로세서 5를 사용합니다. 무게가 배터리 포함해 가지고 약 355g이라 가지고 현재 후지 X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는 놈이에요. 1545 렌즈 역시 환산을 하면은 23mm에서 69mm 정도라 가지고 일상 촬영용으로 화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후지의 장점은 역시 필름 시뮬레이션이죠. XM5에는 리얼라 에이스를 포함해가지고 20종이 들어있고 별도의 필름 시뮬레이션 다이얼까지 있습니다. 최신 피사체 인식 AF도 지원하고 6.2K 오픈 게이트 영상까지 돼요.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뷰파인더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신 스마트폰처럼 액정을 보면서 찍는데 익숙하고 JPG 색감이나 영상까지 재밌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카메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에서 300만 원대 이제 제대로 된 카메라를 가지고 처음부터 풀프레임으로 입문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카메라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EOS R8이랑 2405 요 렌즈고 그 다음에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알파 7C C2가 아니에요. 가격 때문에 C2는 좀 비싸고 알파 7C 2470 F4 요 렌즈 그 다음에 니콘 같은 경우에 Z5-2죠. 요거는 2470 F4 렌즈랑 함께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나소닉의 루믹스 S5 II 역시 2060 렌즈하고 같이 한다면은 요 가격대에 아주 강력한 다크호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R8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나온 이 풀프레임 입문기인데 재미있는 점은 이 센서와 AF가 상위 기종인 R6 마크 II 계열에서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2400만 화소 풀프레임 센서의 피사체 인식 AF가 상당히 강하고 바디도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풀프레임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큰 카메라는 싫다. 이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2405 렌즈도 입문용으로는 꽤 실용적입니다. 24mm 광각부터 105mm 줌마운까지 렌즈 하나로 전부 퉁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바디에 손뜰방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렌즈가 f4에서 7.1이라 가지고 망원으로 갈수록 상당히 어두워진다. 저조도나 배경 흐림에서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도 약 250만 원에 이 정도 조합이라면은 이 B그룹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 기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소니 알파 7C와 2470 F4E 렌즈예요. 알파 7C는 2020년도에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6년 된 카메라죠.
그런데 이 카메라의 핵심은 아직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2400만 화소 풀프레임 이면 조사 센서, 5축 바디 손떨방, 그 다음에 리얼타임 트래킹 AF, 초당 10연사, 그리고 대용량 Z 배터리까지 들어있습니다. DP 리뷰 같은 데서도 여행용이나 항상 들고 다니는 풀프레임 카메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었죠. 2470 F4 역시 사실 최신 렌즈는 아니죠. 무려 2013년에 나온 렌즈입니다. 대신 정확한 2470 그리고 F4 고정이기 때문에 무게가 426g 밖에 안 돼서 알파7C와 조합했을 때 상당히 컴팩트하다. 단점은 명확합니다. 일렉트릭 뷰파인더가 좀 작고 조작기에도 최신 알파7C2보다 좀 딸리죠. 영상은 4K 30프레임까지라 가지고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낡은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260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에서 손떨방이 들어있는 풀프레임 그리고 2470이라는 이 렌즈를 딱 깔맞춤할 수가 있는 최신은 아니지만은 검증된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니콘 같은 경우에 Z5 II 2470 F4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가격도 300만 원이라서 가장 비싼 만큼 가장 최신이에요. 2025년에 나와가지고 Z5의 후속 같지만은 Z5 II 같은 경우에 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올라왔습니다. 2400만 화소 이면조사 풀프레임 센스의 엑스피드 7 프로세서 그리고 7.5 스톱 바디 손떨방 3D 트래킹 9종의 피사체 인식이 들어갑니다. 기계식 셔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로우에서 초당 11연사가 가능하고 듀얼 슬롯까지 있습니다. DP 리뷰에서도 91점을 주면서 대부분의 사진가가 이 이상의 성능을 실제로 필요하느냐 수준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2470 F4S 렌즈도 2470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 F4 고정 조리개를 가진 S라인의 렌즈라 가지고 광학적으로도 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은 역시 가격이죠. 가격이 약 300만 원이라서 다른 세트보다 40에서 50만 원 정도 비쌉니다. 바디도 약 700g으로 작고 가벼운 카메라는 아니죠. 대신 사진을 제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바디를 오래 쓰겠다 한다면은 이 B그룹에서는 가장 정석적인 그런 조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파나소닉에서 나온 루믹스 S5-2가 있죠. 이 루믹스 S2060 요 렌즈하고 포함을 하면은 대략 한 260만 원 정도가 돼요. S5-2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나온 그런 카메라 바디인데 이 파나소닉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 그런 바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콘트라스트 AF 중심에서 위상차 AF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AF 약점을 크게 줄였다. 2400만 화소 풀프레임 센서에 5축 손떨방이 들어가 있고 사진도 좋지만 특히 영상 기능이 강력합니다. 6K 촬영, 10비트 영상, 강력한 손떨방 등 영상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그룹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바디입니다. 2060 렌즈는 다른 세트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요. 망원에서는 60mm에서 끝나는 대신에 광각이 무려 20mm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행이나 풍경, 건축 같은 영상에서는 오히려 2470보다 재미있는 화각일 수가 있어요. 단점은 바디가 작지 않고 렌즈가 60mm에서 끝나기 때문에 인물이나 망원 쪽에서는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60만원짜리 세트에서 손떨방이 달린 이 풀프레임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 역시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매우 가성비 높은 그런 매력적인 바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저렴하게 시작할 수가 있는 크롭 바디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풀프레임 바디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자신이 찍고 싶은 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겠죠. 뭐 새를 찍고 싶다든지 인물을 찍고 싶다든지 풍경을 찍고 싶다든지 이렇게 내가 찍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입문용 바디 말고 여러분들이 더욱 정확하게 어떤 바디와 어떤 렌즈를 골라야 될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사진을 계속 좋아할지도 확신이 없는 혹은 사진을 찍어보면서 내가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더 잘 맞는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입문용 바디와 렌즈 셋 조합은 어떤 게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